코무라 준코의 전작들처럼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크게 붕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장점이 있다. 초중반에는 주로 일상 스토리가 많고 메인 스토리가 적은 대신 각 에피소드마다 인물들 간의 다양한 교류를 보여준다. 그에 따라 단독 인물 주역 에피보다는 루팡레인저와 패트레인저끼리 한 명씩 페어가 되어 에피소드가 짜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전사인 노에도 마찬가지로 루팡 매그넘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단독 주인공이라 볼만한 에피소드는 거의 없다. 이렇듯 에피소드의 스토리텔링과 각각의 캐릭터성 자체도 좋지만 본작의 가장 차별화되고 뛰어난 매력은 그 캐릭터들이 자아내는 케미라고 평가된다. 또한 여러 어른의 사정을 직격타로 받아 작품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각본가가 노력한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보통 특촬물에서는 배우의 몸값 등의 문제로 신인 배우를 쓰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연기력 논란이 종종 나오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연기력으로 지적받는 캐릭터는 없었으며 각 캐릭터의 특징도 잘 녹아있다. 또한 각 전대의 주인공격인 루팡 레드와 패트렌 1호의 캐릭터성이 잘 살아있어 두 주인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아사카 케이이치로는 초반부터 끝까지 크게 논란이 일지 않고 한일 각종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굿쿨카이저 vsX의 풀CG 전투는 나올 때마다 호평이었고 거대전 외의 전투도 CG나 카메라 워크가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특히 25화의 라이먼전과 42화의 데스트라전에서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 연출이 잘 되어 있다. 이외에도 극 후반부에 자미고나 도그라니오와 싸우는 부분에서도 전대 멤버 하나하나가 묻히는 일 없이 활약을 하는 연출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결말 역시 한 명의 최종 보스를 두고 양 전대가 힘을 합치는 부분을 대신해 각 전대별로 최종 보스를 따로 두어 최종 전투를 만드는 등 vs 타이틀에 걸맞게 자미고와 도그라니오라는 각 전대별 더블 최종 보스를 내세워 차별화하기도 했다. 새로운 포맷에 맞는 독창적인 엔딩을 선보여 유종의 미를 거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드라마 파트는 두 전대 중 루팡레인저 쪽으로 약간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생각보다 균형 자체는 잘 유지되었다. 이는 루팡 콜렉션 회수가 메인인 극 전개상 자체적인 회수 능력과 반드시 회수해야 할 이유가 없던 패트레인저보단 메인 스토리에 좀 더 긴밀히 얽힌 루팡레인저 측에 좀 더 조명이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 시리즈의 컨셉과 전대물 특성상 이 정도는 감안하는 시청자도 많았고 한쪽 전대가 메인인 에피소드여도 캐릭터나 스토리면에서 상대편 전대를 띄워주는 부분도 많았기에 초창기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반기 완구 라인업에서 패트레인저가 써야 할 트리거 머신 스플래시가 루팡레인저에게 가고 사이렌 스트라이커는 쾌도이자 경찰인 노엘에게 가버려 사실상 양전대 공용이 되어 본래 의도인 패트레인저 전용이 아니게 되었으며 새로운 필살무기 역시 루팡 매그넘이라는 루팡레인저 전용 장비로 등장하면서 비중 문제가 부상하였다. 원래 패트레인저에게 가야 했을 두 트리거 머신을 루팡레인저에게 주거나 공용화하면서 루팡레인저가 슈퍼 루팡 레드, 슈퍼 루팡 X를 비롯한 강화 폼이나 시저 블레이드 다이얼 파이터, 매직 다이얼 파이터 등을 사용해 활약할 때 패트레인저는 초반에 얻은 크레인과 바이커가 전부였고 루팡 매그넘은 두 트리거 머신들처럼 루팡레인저 측의 완구를 올인하라는 대처에 휩쓸려 탄생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잭팟 스트라이커처럼 루팡레인저 전용에 패트레인저 전용의 필살무기는 없다. 스플래시와 사이렌이 루팡레인저에게 넘어가면서 전력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루팡 매그넘까지 더해지자 그 차이는 답도 없이 벌어져 버렸다. 그나마 사이렌 스트라이커는 후반에 패트레인저가 더 많이 사용하고 최종화엔 슈퍼 패트레니로도 등장하면서 늦게나마 원래대로 패트레인저가 받았고 빅토리 스트라이커도 패트레인저가 사용해 슈퍼 패트렌 X도 등장했다 하지만 스플래시는 등장 에피소드가 괜찮은 평을 듣긴 했지만 끝끝내 패트레인저가 사용하지는 못했다. 아이템 비중 분배에서는 어른의 사정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해버린 셈이다. 전대 vs 전대를 메인으로 둔 탓에 악역 간부들이 죄다 최종화 직전인 후반부에 심각하게 활약이 쏠려있는 것이 주된 문제다. 특히 최종 보스인 도그라니오와 루팡레인저의 아치 에너미인 자미고는 최종전 전까지는 자기들끼리 팀킬 이외의 활약이 너무나도 없는 수준. 데스트라와 고슈는 전형적인 힘캐 지능캐로 정형화된 악역 간부의 모습이어서 비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스토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악역의 작중 개입이 적어 역할에 비해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단점 부분이 커서 국내 슈퍼전대 팬덤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스토리, 캐릭터성, CG 및 연출, 연기력 등 슈퍼전대 시리즈의 중요한 요소를 다양하게 충족시켜 높은 작품성을 낸 명작이다. 이러한 작품의 완성도를 크게 인정받아 42년간 이어져온 슈퍼전대 시리즈는 물론이고 아예 특촬물이란 장르를 통틀어서 최초로 일본 방송 비평 간다메가 선정하는 월간 갤럭시상을 2019년 2월에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수상 이유로는 목적도 정의도 다른 두 전대의 관계를 정성스럽게 표현해내 특촬물의 범주를 넘어선 훌륭한 인간 드라마를 선보였고 코무라 준코가 만들어내는 등장인물들이 사랑스러웠으며 특히 아사카 케이이치로는 슈퍼전대 역사상 최고로 인상 깊은 매력을 보여줬다 등을 꼽았다. 2025년에 개최한 전 슈퍼전대 대투표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괜찮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